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에 불과하다며 무인기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선 자신의 담화에 대해 소통 재개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한 통일부를 언급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개꿈들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며 집권자가 해외에 청탁지를 해도 남북관계 현실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도발이 반복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 당국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대남 압박에 나섰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것이 민간단체 소행이라 해도 당국의 책임이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어 한국 당국은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핵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무인기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더 나아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하며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군과 경찰,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 군 당국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네, 북한에 침투했다는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어제 국방부 발표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한국 영역으로부터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도 아니고 북한이 주장한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앞으로도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은 만약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 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는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우리 민간 단체가 보낸 것이라 해도 한국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한 가운데 군경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북한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 성명 통해서 작년 9월 예. 또 지난번 4일 이 두 차례 우리 무인기가 침투를 해왔다라고 침투를 했고 격추했다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격추한 것 치고는 너무 물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락인 것 같고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 외환 문제로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 침투 때 우리가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에 이어서 1월 4일 날 두 차례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자작극이라면 저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지난해 9월까지 소환할 필요는. 예.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은 아마 일회성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 1월 4일 날 재발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다시 과거의 대북 전단, 또 풍선, 뭐 드론 이런 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이제 시점을 잡아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거는요? 저거는 나왔을 때 음. 바로 드론 전문 조금 지기는 사람들은 저거 인터넷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고 색만칠하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게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군용은 보통 엔진을 써요. 장기 체류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의 조악한 그런 사진기나 저런 기체를 사용을 안 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은 해당 기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저런 형태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해당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렇습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은 그럼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이제 언론의 주목은 못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경에 양평 쪽에서 동일한 기체가 추락해서 아마 수거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장비 자체는 한 수십만 원대. 저 지금 나오는 게 저게 다 민간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부품들을.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닌 거군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모든 장비를 탑재해도 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단체들은 드론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론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의도적이건 혹은 통제력을 잃었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죠. 이게 저희가 앞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을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하면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까지 꾸린 게 이 북측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 너 남북 공동조사 주장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고 놀라는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전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뚫어보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서 북한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그 드론 침투 이게 없었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그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황이 아주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빨리 상황을 진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관리. 지금 이재명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예. 한반도 긴장 관리, 안정적 관리 여기에 주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출 변수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렇죠. 돌출 변수니까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정석적인 대응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뭐 크게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서 그랬거든요.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 영역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유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도 이 다시 대북 전단, 풍선, 그다음에 무인기 침투 이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악몽이죠. 본인들 국무위원장 상공이 3번이나 뚫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단은 매우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보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막으라는 거죠.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9차 당대회 앞두고 지금 통일민족개념 삭제 이걸 규정을 바꾸는 헌법에 반영하는 당규약을 바꾸는 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나 김여정 담화를 보면 어찌됐건 니네 책임이다. 네가 나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또 노동신문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적개심 고치.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그냥 어이없이 잡혀갔거든요. 방공망이 뚫려서.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나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를 보면 자기들이 마치 특수한 작전을 해서 무인기를 유도해서 추락시켰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공망이 완벽하다. 베네수엘라는 특별히 다르다. 라는 이런 간접적인 암시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이 지금 뭐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위기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 다 있죠. 일단은 표현은 거칠지만 총참모부나 김여정 담화 내용은 거칠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총참모부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군이 했다 이게 아니라 배후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여정 부부장 우리 보고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 무력 도박 의사가 없다고 말했으니. 그리고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남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적대국 관계에서 국가 대 관계, 국가 대 국가 간의 군사 대화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예. 요 정도까지도 조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난데없는 약간 땅 따먹기 같은 그런 느낌. 그린란드 얘기 좀 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반드시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밝혔잖아요.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수의 유럽 국가 입장에서도 왜 미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 지구본 보면 그린란드가 그 땅이 엄청 크잖아요. 커 보이죠.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 저기를 미국이 지금 와서 탐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왜 이런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왜냐하면 덴마크와 미국은 동맹이거든요. 동맹이 동맹의 땅을 탐내고 안 되면 군사 공격한다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독도 필요하니까 달라. 근데 말 안 들으면 군사 공격한다 이 얘기거든요. 일본 보고 오키나와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20년 전만 해도 그린란드는 그냥 군사적인 왜냐하면 극지니까 러시아, 소련에서 미국을 하는 최단거리가 극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미사일 경보망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위성이 극지를 활용을 할 때 우주 관측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좋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기지가 있어요, 미군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다. 안보상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도 우주기지 마음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건데 히토류다. 히토류가 많다 그래도 히토류 때문에 저렇게 오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이제 미래의 해양 패권은 북극 항로가 좌우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의 슬픈 현실인데 중요한 건 북극 항로의 절반을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쪽은 항로가 취약해요. 근데 얼음 두께도 있고, 근데 그린란드는 그 병목이거든요. 근데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북극 항로, 북극 패권을 상당 부분 미국이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안보상 이유도 있고, 뭐 중국이다. 뭐 중국은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데요, 뭐 군사적으로. 히토류, 이누이트족들은
그 개발이 아주 그 부정적이에요. 보면 해양 패권,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땅 욕심 이런 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어찌됐건 근데 이제 와서 그렇다는 게 왜 그런 걸까?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저런 얘기 나왔으면 바로 참모들이 막았을 텐데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은 뭐 이민 단속국이 총질을 하든 뭘 하든 다 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의 축이 없어요. 아무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덴마크를 만일에 군사 공격한다? 그럼 동맹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나토가 나토끼리 전쟁하는 거거든요. 예. 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산다. 누가 땅을 돈으로 팝니까? 이민수족들이 돈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는다고 해도 투표를 한다고 해도 덴마크가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용적으로 덴마크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검토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독립 논의를 꺼내고 있지만 주민 모욕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 회담이 열립니다.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겠죠. 돈으로 산다. 아니면 힘으로 압박한다. 뺏겠다. 근데 덴마크는 뭐냐면 니네가 원하는 게 안보야? 그럼 알았어. 안보적으로 더 써. 자원이야? 자원 같이 개발하자. 팔아? 못 팔아? 침공? 우리 싸울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일에 덴마크가 저걸 넘겨주면 덴마크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협상은 어렵다고 봐야죠. 답정너가 될 가능성이 큰 거군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입장에서. 달라는 거고 그러나 덴마크는 넘겨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덴마크는 필요한 이유를 대라. 그걸 다 들어주겠다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족들이 5만 70명밖에 안 되니까 돈으로 바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4인 가족이면 10만 불이면은 40만 불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족들이 개발 그다음에 나라를 지금 돈으로 넘기는 건데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영혼까지 팔 수 있지는 않을 거다. 이미 반대가 많아요. 독립은 하고 싶지만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10%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 덴마크가 미국보다 더 복지 국가거든요. 미국 가서 좋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구매, 매입, 그다음에 힘을 통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참 말씀 들어보면은 이전에 힘으로 뭔가를 다 지배하던 바바리안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이미 하는데. 회개했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토 얘기를 해보면 또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나토도 일단 뭐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어떤 공식적인 성명 같은 거 안 내놓잖아요. 눈치 보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선이 없으니까 누굴 때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병을 피하는 거고. 그런데 독일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세상이 도적놈들의 세상이 됐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도적이 누구겠어요? 러시아, 미국인 중국이라면 굳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위 조약을 체결한 동맹에 땅을 탐내고 안 되면 힘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동맹을 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짓든 간에 트럼프로 인한 미국의 신뢰의 추락은 이 상처는 오래 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상황인 그런 거네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토가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황당한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맹이 동맹을 때린다는데. 결국은 동맹끼리 전쟁인데. 알겠습니다. 이미 나토는 균열이 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득실이 있거든요. 지금 이란 국민들은 참을 대로 참았고 폭발 직전이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경제가 괴멸됐으니까. 근데 지금 주권 측도 지금 물러나면 다 괴멸이거든요. 거기다 집권 여당은 혁명 수비대라고 그래갖고 오로지 집권 측만을 위한 정예 병력이 20만 명. 여기 민병대 바시즈 민병대라고 또 있거든요. 이거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거든요. 이 무력은 거의 100% 친정부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유혈 사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사망자 수천 명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이 호메이니
이미 죽었죠.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으로 이 정권의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88년에 무려 3만 명을 처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저런 기반을 둔 하메이니 정권이 그냥 순수히 물러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로서는 참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 사태를 진정시킬지 악화시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하메네이 정권이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전쟁 상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내가 폭격할 거야. 그 지난번에 핵시설 폭격하고는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물론 그 경제 위기라는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유혈 사태가 계속 커지게 되면 국내적으로도 이제 외부에서 봐도 이게 점점 더 고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충돌하는 양쪽의 한쪽이 정리가 되긴 해야 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출구가 있을까요? 최악은 내전이죠. 최악은. 왜냐하면은 지금 뭐 팔레비 전 왕정 복고 그러지만 그 일부예요. 지금 대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신정 정치 체제라는 이 기득권 집단들은 물러서면 이제 벼랑 끝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죠. 지금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장기 국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기화되기에는 지금 충돌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혼돈이 꽤 오래 갈 가능성.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지금 말씀드렸던 혁명수비대, 바시즘 민병대 이쪽 안에가 괴멸되지 않으면 이쪽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민간 희생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 외교안보 이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